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 며칠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해 혹독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항이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지금 중나라의 수뇌부 심절을 훑고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2025년 11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 공실이 매우 성대하게 발표회를 열어 북을 울리고 징을 치듯 대대적으로 이른바 중량급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제목부터 요란합니다. 신시대 중국의 군축 통제와 군비 축소 그리고 핵 확산 방지, 분량은 거의 2만 제에 달합니다. 강풍 선생이 시간을 들여 모두 읽어보니 종이장에서 흘러넘치는 건 평화와 정의, 인류 운명 공동체 같은 화려한 미사여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전 세계 핵안보의 수호신인 양 채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이라면 이 문건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국을 관찰하는 눈으로 보면 강풍 선생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 중국의 백서는 평화선언이 아니라 사실상 화해 요청서, 목숨을 구걸하는 호소문에 가깝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극도의 공황 속에 중국 공산당이 발밑에 잔해를 가리려고 허겁지겁 잡아들춘 누더기 장막입니다. 왜 하필 2025년 11월이라는 미묘한 시점을 골랐는지, 그 미사여구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변 레토릭 따위는 제쳐두고 강풍 선생과 함께 이 백서의 뒤편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신장의 로프누르 사막으로 향했다가 다시 중나라의 붉은 담장 아래의 기류를 포착하고 지난 2년 동안 중국군 내부를 적신 피비린내 나는 숙정을 되짚어 봅니다. 그래야만 백서 한 줄 한 줄에 숨어있는 치명적 암시가 보일 것입니다. 일부 도널드 트럼프라는 악몽과 뒤집어 놓고 치는 전략. 먼저 시간의 요소부터 짚겠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도 까닭 없는 증오도 없습니다. 백서가 뜻밖의 툭 튀어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몇 달 사이 무엇을 했습니까? 천둥 같은 속도와 결기, 사정없는 추진이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군축 통제 문제에서 트럼프 팀은 예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카드를 탁자에 모두 펼쳐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에서 매우 강경한 신호를 연달아 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 재개를 준비했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출발선에 서서 시험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핵전력 규모는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5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이것은 외교 문법의 만약이라느니 가정법 따위가 아니라 협상 예술의 정수인 극한 압박입니다. 현실 언어로 옮기면 의미는 간단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 어둠 속에서 숨어 밀당하는 게 그렇게 좋다면 좋다. 미국도 말 많지 않겠다. 너희가 시험하면 우리도 시험한다. 너희가 창고를 늘리면 우리도 수량 제한 따위는 두지 않는다. 그리고 보자. 누가 더 높은 기술을 가졌는지, 누구의 주먹이 더 단단한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 줄이고 실탄 장전했다는 뜻입니다. 말의 무게는 천근이나 됩니다. 두 무림고수가 마주선 형국입니다. 한쪽은 아직도 화려한 폼으로 헛칼을 휘두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핵실험 재가동이라는 권총을 식탁 위에 쾅 내려쳤습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헛소리 말고 판을 깔아. 규칙대로 앉아 협상하든지 아니면 총성이 먼저 울릴지 칼이 먼저 번쩍일지 겨뤄보자. 이 한방에 중국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024년 9월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 로켓군의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공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사이버 농액과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동상이몽의 승리라고 동쪽은 오르고 서쪽은 내린다고 환호했지요. 스스로 미국에 도전할 힘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1년 남짓 지난 지금 왜 칼집에서 번쩍이던 기세가 사라졌을까요?
어째서 갑자기 평화의 비둘기로 둔갑했을까요? 백서의 머리말에서부터 그들은 외칩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며 군비 경쟁을 반대한다. 대비가 너무 크고 연출이 지나치게 극적입니다. 길거리 깡패가 벽돌을 들고 휘두르려다 마이크 타이슨이 글러브를 끼고 다가오자 허겁지겁 벽돌을 등 뒤로 감추고는 벌렁 누워 소리칩니다. 매 맞았어요. 예의 지키세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바로 도둑이 몽둥이 든 격입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과 진짜 군비 경쟁을 벌이면 여기저기 수백 개의 구멍난 재정은 버티지 못합니다. 핵 기술로 정면 대결하면 커브길에서 추월하겠다는 계산은 즉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백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맞춤 문건이며 국제사회, 곧 트럼프발 압박을 느끼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구명불락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형님, 제발 손대지 마십시오. 싸움 원치 않습니다. 1000만 번 말리건대 핵실험만은 재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패를 뒤집어 까게 만들지는 말아 주십시오. 한국식 한마디를 보태자면 아주 절묘한 시간 끌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입놀림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핵실험 중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 핵 전력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2부, 로프 누르 모래 아래의 비밀과 임계 이하의 기술 놀이. 답을 찾으려면 신비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신장 로프 누르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곳은 중국의 전통적인 핵실험 기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대외적으로 중지를 선언했지만 서방 상업위성과 정보기관의 시선에는 그 모래층이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서방 매체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같은 인류 싱크탱크의 분석이 한 가지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위성사진이 낱낱이 잡아낸 장면, 로프 누르의 마란기지 인근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직 발사용 갱정이 나타났다는 것, 예전의 지하 핵실험은 산속으로 수평 터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직 갱정은 다릅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갱정은 통상 더 큰 폭발량의 시험 혹은 더 깊은 층 위의 은폐를 겨냥하며 지상 지진계의 탐지를 피하려는 용도입니다. 사진에는 새로 판 갱정뿐 아니라 새로 포장된 도로, 초에너지 폭약 저장용 보강호, 공사용 차량 대열에 빈번한 출입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정말로 백서의 말대로 완전 금지와 완전 폐기를 향해 몰두하고 있다면 사막 한복판의 이 초대형 공사는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수백 미터 갱정을 파서 신장 머스크멜론을 보관하려는 것도 아니고 야생 낙타 급수용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임계 이하 시험이라는 언어 노름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에 초에너지 폭발을 가해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 임계점의 극도로 접근시키되 마지막 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제어하여 버섯구름이 피어오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컴퓨터 모의는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물리 실험만이 살아있는 데이터를 줍니다. 중국이 이를 무모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차세대 핵탄두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니 병외도 미사일이니 최신 운반체는 탄두의 경량화와 동시에 극한 과부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탄두는 그저 고철 덩어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확고한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군축 준수 보고서에는 로프 누르 구역의 모니터링 데이터가 수시로 수수께끼처럼 끊어진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장비 고장을 핑계대지만 실상은 지하의 미세한 진동을 가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공언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술수를 꿰뚫어 본 대응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땅속에서 야비하게 굴면 우리는 더 이상 가상에 기대지 않겠다. 환하게 불 켜고 정면으로 간다. 이 지점에서 중국은 진짜로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핵기술 축적은 수십 년에 걸친 신법으로 중국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봉인을 풀면 미국은 곧바로 기술 등급에서 압도할 것입니다. 중국의 커브추얼 시나리오는 즉시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백서는 핵실험을 높이 성토하며 그러나 속으로는 잔뜩 움츠러든 문건인 것입니다. 도덕과 여론이라는 밧줄로 미국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신은 지하에서 계속 시줄날 줄을 엮겠다는 계산입니다. 기술은 임계 이하, 연기는 임계 이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것이 어찌 평화의 천사겠습니까? 명백히 부정행위가 들킨 도박꾼이 발뺌하는 장면입니다. 3부. 시진핑의 숙정과 노련한 군벌들의 부상. 지난 2년을 따라온 분들은 중국군 내부의 반부패 작전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전 국방부장 웨이펑허 리샹푸에서부터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그리고 2025년 10월 말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낙마가 확인된 미아오화와 허웨이둥까지 명단을 죽 적으면 마작 두 탁은 넉넉히 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낙마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표준형 친정체제, 소위 집권 패밀리군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운 인사를 틀어준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미아오화, 대만 해협 작전한 전담회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 같은 중핵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측근이 연달아 휩쓸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진핑이 더는 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는 징후입니다. 속사정은 더 깊습니다. 리샹푸가 낙마한 이후 군 내부 권력 구조는 격렬히 재편되었습니다. 지금 중앙군사위에서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시진핑이 아니라 노련한 실전파 장유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혹한 내부 숙정을 거치며 실권이 홍위대라 불리는 태자당 실전그룹 장유샤 라인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백서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지대합니다. 문건의 톤 자체를 좌우합니다. 이 노련한 지휘관들은 군의 실전 능력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압니다. 지난 2년 새 드러난 로켓군의 문제는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미 정부는 어떤 기지의 미사일 연료 탱크에 담긴 게 연료가 아니라 물이었다고 전합니다. 단연간 정비가 부실해 발사갱 덮개가 막상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밀 칩과 자이로 같은 핵심 부품은 수입 의존도가 컸고 지금은 제재로 공급망이 끊겨 국산 대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겉모습은 번들거리며 열병식의 보폭은 딱딱 맞지만 막상 전장에 끌고 가면 녹슨 고철이 될 위험이 큽니다. 겉은 8K, 속은 저사양이라는 한국 유머가 절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장유샤 그룹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은 전면전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벌이거나 그가 실질적 군사 압박을 개시하면 종이호랑이는 순식간에 찢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외적 치욕만이 아니라 대내 통치 정당성까지 무너지는 절벽입니다. 군은 그들의 마지막 러닝셔츠 같은 방호막입니다. 이게 찢어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백서는 중국군이 주도한 전략적 항복의 신호입니다. 군축과 규칙을 빼곡히 적어 넣은 건 사실상 미국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핵전쟁 원하지 않는다. 군비 경쟁도 원치 않는다. 먼저 손대지 말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 그 시간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더 솎아내고 물이 들어간 미사일을 뜯어 고치며 바닥부터 망가진 장비 체계를 재정비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백서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한다는 문장을 읽을 때 그것을 겸손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현재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상의 자백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미니멈 파워라는 한국식 촌평이 어울립니다. 4부. 선제 불사용이라는 함정과 동맹이간의 속셈. 중국은 중국입니다. 물러서더라도 백서의 지뢰 하나쯤은 묻어둡니다. 이 문건은 선제 핵무기 불사용을 장황하게 강조하고 5대 핵보유국이 함께 서약하자고 권합니다. 듣기에는 도덕이 넘치고 사랑이 무경계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핵전략의 핵심은 확장 억제, 곧 핵우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은 약속해 왔습니다.
설령 대규모 재래식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반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이것이 곧 선제 사용 가능성의 여지를 뜻합니다. 그 날카로운 다모클레스의 검 덕분에 중국은 일본, 한국, 대만에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피를 말리듯 밀어붙이는 공동선제 불사용 서약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서명하는 순간 동맹을 향한 핵우산의 효력이 훼손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중국이 수천 발 재래식 미사일로 우리를 평탄화하는데 미국이 조약에 묶여 핵으로는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기다려 맞아야 하는가? 동맹이 의심을 품는 순간 미국의 인도 태평양 동맹망은 흔들립니다. 이때 중국 체제는 제1도련선에서의 재래식 미사일 수적 우세가 빛을 보리라 믿습니다. 핵으로는 비교하지 않겠다. 대신 미사일 폭으로 덮겠다. 네가 핵을 못 쓰면 내가 이긴다. 곧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마음껏 때리겠다는 깡패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함정에 빠질까요? 그는 거래와 실력을 중시합니다. 실력이 곧 평화라는 직선 논리를 씁니다. 손에 총을 쥐고 언제든 쏠 수 있다고 말해야 상대가 칼을 뽑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먼저 쏘지 않는다는 걸 상대가 확신한다면 그는 벌써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인의 눈에 중국의 선제 불사용 서약은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 위성이 서부 사막에 심은 수백 개의 갱정이 마치 논두렁의 모내기처럼 빼곡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입으로는 먼저 쓰지 않겠다고 외친다면 지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말은 떡볶이처럼 말랑하지만 손은 무쇠펜처럼 단단하다는 한국식 촌철살인이 딱 맞습니다. 오부, 경제 계산과 강대국의 대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봐야 합니다. 중국 문제는 총구만이 아니라 돈주머니로도 보아야 합니다. 2025년의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압니다. 공무원 임금 삭감, 체불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닙니다. 연금기금은 심각히 부족해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수령하지 못하고 청년 실업은 섬뜩할 정도로 높아 배달 일감조차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민생 공훈과 재정 고갈 속에서 백서가 말하는 국방 현대화와 핵전력 건설은 금을 삼키는 괴물입니다. 동펑 DF-41 한 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매력 기준과 체계 비용을 합치면 한 발에 억 단위 달러가 듭니다. 지하 깊숙이 묻은 발사갱을 유지 보수하는 데 매년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미군의 경험으로 보면 한 발사기지의 경계와 상시 운용, 설비 유지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달러는 들어갑니다. 수백 수천의 갱정을 합치면 1년 내내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로프누르의 은밀한 지하 시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서민의 땀과 눈물이 부어졌겠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료보험에 살을 도려내고 아이들의 점심을 아끼며 미완공 건물 소유자들의 피 같은 돈에서 짜내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여전히 그 끝이 없는 구덩이에 돈을 내던질까요? 백서는 겉으로 평화적 이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군공복합 이익 집단을 가리는 커튼입니다. 군은 숙정의 충격을 겪고 산업은 시베리아 바람을 맞는데 군수 기업들만은 광적으로 거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반미와 전쟁 준비라는 구호만 외치면 시진핑이든 장유샤든 돈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안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군을 기르고 군수는 사익을 굴비 엮듯 엮어 살찌우는 일입니다. 백성의 진료비와 노후 자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른바 현대화는 중국 민생의 피폐와 바닥난 연금 위에 적어 내려간 채권서입니다. 한국식 한 줄 평으로 정리하면 콘셉트는 강대국, 예산은 과다출혈입니다. 역사는 묘하게 반복됩니다. 붕괴 전야의 소련도 한편으로는 평화와 군축을 크게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탄을 광적으로 찍어내며 군사 패권으로 내부 부패를 가리려 들었습니다. 결말이 어땠습니까? 2만 발의 핵탄두도 소련 공산당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집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프누르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이 체제의 부패를 묻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미려한 문장으로 칠해도 자유세계의 각성이 일어나는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식 풍자를 덧붙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야말로 시대착오의 전쟁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훔쳐들었지만 실상은 약탈과 파괴뿐인 전쟁입니다. 군화발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은 바흐무트의 잿더미에서도 드론의 잔해에서도 드러납니다. 폭탄이 하늘을 뒤덮어도 민심은 땅 아래로 숨지 않습니다. 침략자는 늘 승리의 숫자를 외치지만 숫자는 죽음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 부당한 전쟁의 어두운 거울을 비추어 보면 핵과 미사일로 체제의 금을 메우려는 변화된 제국의 그림자 또한 또렷이 보입니다. 총포가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교훈은 키이우의 새벽뿐 아니라 동방의 사막에서도 유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난하이의 장기판 위에서 그들의 수중패는 이미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